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검찰 인사조치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이 무시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출장 중인 사이에 39명에 이르는 검찰 내 인사들을 조정했으며 검사장들에게 사실상 검찰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해 논의하며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 요청을 무시하고 총장이 출장 중인 틈을 타 지난 10일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보직을 제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에도 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13일 오후 3시 법무부는 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인사안을 발표하면서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윤석열 계열 인사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검찰총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영월, 원주, 충주, 제천 출장을 계획했으나 이틀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서울로 복귀하여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이라는 말 뒤 약 7초간의 침묵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암시한 후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라며 화를 억누르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저는 우리 검사들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도한 YTN에서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검찰총장의 침묵이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하며 그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가 민심 청취가 아니라 검찰 장악을 위한 민정수석의 부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예측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현실이 되었는데 김주현 민정수석의 첫 작품으로 한동훈 라인을 제거하고 김건희 여사수사팀을 전면 교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는 발언은 수사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인사로 누가 오든 현재 도이치모터스와 명품 백수사를 담당하는 1차장 검사와 4차장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앞으로 수사를 담당할 새로운 검사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인사로 포직 이동이 예정된 검찰 고위 관계자는 JTBC를 통해 인사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인사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군사작전처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무시하고 단행한 이번 인사 조치 뒤에 윤석열이 있다는 정황을 지적하며 이원석 총장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새로 배치된 수사팀을 향한 경고가 윤석열을 향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이 김건희 여사를 감싸기 위해 검찰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인사 조치는 같은 진영 내에서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범죄를 숨기고 있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 정도면 특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탄핵 직전까지 몰린 윤석열 대통령은 반성 없이 검찰을 전면 교체하며 김건희 여사와 자신의 신변 보호에 매달렸습니다. 이에 프락치 역할을 하던 이준석은 손절 선언을 했고 한동안 윤석열과 같은 편인 척하던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내부에서 이대로는 서울에서 보수가 소멸될 것이라는 자조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종합범죄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민정수석 도입과 함께 전면 교체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뒤통수를 친 상황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야당 사이에 숨어있던 이준석은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며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평가하며 윤석열이 2016년 박근혜 탄핵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인사 조치는 고검장과 검사장급 검사가 무려 39명이 한 번에 교체되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는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회마저 발로 차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으면서도 윤석열이 궁지에 몰렸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에게는 윤석열의 마지막 발악이 처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심정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김웅 의원은 과거 최혜병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당의 입장을 저버리고 찬성표를 던진 인물로 유명해졌습니다. 김웅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기 위해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지들마저 내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일지 미지수라며 오히려 윤석열이 주도한 인사조치가 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역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며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금 수사를 덮는다고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윤석열의 방패 역할을 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은근히 윤석열을 비판하며 이번 조치를 두고 자기 여자를 지키겠다고 하이나 떼들에게 내던져주겠느냐는 비유로 윤석열이 사법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또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남자답게 행동하겠다며 사법 시스템을 사유화한 것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최근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인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출마에 대한 질문에 국회의장할 만하다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2대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에서 보수정당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차포자기에 가까운 심경이 드러났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이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를 국민 앞에 세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윤석열이 검찰을 전면 교체한 상황을 볼 때 그의 탄핵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민주 스피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